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세 번째 저녁 영상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앞선 내용에서 이 하재근 님이 평론을 해준 이야기가 너무너무 뛰어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번 소식도 이 평론가들조차 극찬을 쏟아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기 살짝 이전에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뉴스가 살짝은 더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벚꽃 구경을 하러 나들이를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벚꽃 거리는요, 일반적인 벚꽃 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예측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 사실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영웅시대 분들이 찾아냈던 공통점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벚꽃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냐? 자, 이 벚꽃거리가 우리 임영웅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관일까요? 자, 영광극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영광극장 일부를 기억하십니까? 자, 이 당시 때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임영웅님의 부캐릭터 임영광 군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웅며들게 됐죠? 광며들게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임영광 군이 등장한 이 영상은 벌써 시간이 흘러서 144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임영광 군이 등장한 영광극장 1부 때 나왔던 이 거리, 자, 바로 이 거리입니다. 그때 막 제가 요거 막 옷가게 분석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제가 막 다 맞춰주기도 했죠. 임영광 군의 뒤로 보이는 이곳, 자, 이곳만이 아니라 임영광 군의 일부에서 등장했었던,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임영광 군이 막 나무를 잡고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곳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바로 이 벚꽃거리라고 합니다. 소식 어떻게 알아요? 팬분들이 분석한 건데 이곳이 이미 굉장히 유명한 합정동의 벚꽃거리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예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제가 댓글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몇몇 분이 저기 합정동 어디로 되게 유명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살짝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곳이 알고 보니 우리 임영광 군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이 이렇게 벚꽃이 피는, 지금 보통 4월에서 5월 달에 벚꽃이 피는데 요번에는 엄청 빨리 이렇게 벚꽃이 폈다고 하죠. 어찌됐건 이 벚꽃이 피는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뭐 벚꽃 하면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서울 같은 경우 뭐 여의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보니까는 이 도심 속에서 따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도심 속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벚꽃거리가 바로 합정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해요. 지금 가면 이곳이 이렇게 벚꽃이 많이 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알고 보니까 우리 바로 임영광 군이 최초에 등장을 했었던 바로 이 거리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어린 팬분들이 딱 찾아내 주셨더라고요. 야,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 우리도 몰랐다. 막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래서 임영광 군이 그 당시 때 이렇게 등장을 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리마다 전부 다 이 임영광 군과 이렇게 인연이 있는 곳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미 이곳의 정체를 아신 분들은 벌써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직 일요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소씨가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전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정동에 위치한 이 벚꽃거리 꼭 한번 방문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면은 임영광 군이 등장했던 요 카페 있잖아요? 요 카페 이름이
HOMAC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명관 군이 있었던 이 카페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가면 지금 여기가 엄청 벚꽃으로 그냥 막 흐드러지게 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사진도 찍으시면서 우리 이명관 군은 도대체 언제 전역을 할 것인가? 네. 언제쯤이면 제대를 해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네, 요런 기대도 하면서 한번 내일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꼭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벚꽃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넘쳐난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임영웅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분들인데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소식이 뭐예요? 바로 다른 가수의 아이돌 팬덤 분들이 오늘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만우절을 기념해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아침 첫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타 아이돌 가수 팬덤 분들이 임영웅님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에 웅자가 들어가는 가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전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진이 4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웅자가 들어간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게시물도 올라왔고요. 심지어는 또 다른 가수의 팬분이에요. 타 아이돌 가수의 팬분인데 만우절 기념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아니라 임영웅님의 사진을 또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를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사진을 걸어 놓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다른 가수의 사진을 만우절이니까 이렇게 걸어두는 자체적인 이벤트를 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타 아이돌 팬덤, 또 제가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유머 카페, 다양한 곳에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연예인 중에서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을 걸거나 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카페인 것처럼 이렇게 만우절을 즐기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선 영상에서도 이 방탄소년단의 위상과 임영웅님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신 이 평론가님의 이야기도 적혀져 있지만, 그 내용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신드롬보다 임영웅님의 이런 역사는요, 사실 흔히 말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이슈라던가 이런 소용돌이로 인해서, 이슈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빵 뜨는 스타가 아니고 정말 노래 실력 그 자체만으로, 인간적인 매력만으로 지금의 거대한 팬덤 군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웅시대와 영웅부대로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런 만우절날을 기념할 때 내가 내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의 사진이나 다른 가수의 모습 또는 다른 가수의 뮤직비디오 등을 SNS에 올린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제가 만약에 뭐 뉴진스의 팬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뉴진스 그룹을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뉴진스의 걸그룹 팬이라고 했을 때 저 같아도 제가 SNS를 저런 식으로 팬 계정을 운영한다면 임영웅 가수의 사진을 걸어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을 제외하고는 지금 솔로 가수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수 중에서 이 정도의 화력을 자랑하는 가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재미있는 만우절조차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냐? 그럴 리 없죠.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검사 출신 금감원장의 관심 커진 경문고. 자, 학계 재개 인맥이 포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 지금 작곡가 조용수님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 사회는 거대한 그물망 사회, 학연, 지연, 혈연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학맥이다라고 합니다. 학교 인맥인 거죠. 특히나 고등학교 인맥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 바로 경문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이 경문고등학교인데요. 사실 저는 다른 곳을 나와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울에서 좀 그래도 이름을 알린 뭐 휘문고, 경기고등학교 좀 이런 쪽에서 저는 학교를 나왔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동작구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막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고 조용수 작곡가도 이 고등학교 출신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 이 경문고등학교에선 특히나 뭐 개그맨 김학도 씨도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우는 조용수 작곡가일 겁니다. 경문고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SG 워너비의 사랑해, 내 사랑 울보, 티아라의 거짓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임영웅의 이제나마 믿어요 등 발라드, R&B, 댄스, 트로트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대상 수상을 했고요. 2015년에 편곡상, 2016년에 작곡상과 편곡상을 또 함께 수상하며 2관왕까지 차지했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이렇게 쟁쟁한 상을 받아오다가 7년간 특별한 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대상, 편곡상 대상을 받습니다. 이거 왜 받았겠습니까? 2022년이면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2021년도부터 22년 절정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 한 곡으로 이런 엄청난 상을 받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됐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 조용수 작곡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임영웅님과의 이 엄청난 저작권료 왜 글자 이렇게 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 조용수 작곡가가 실제로 임영웅님의 이제나마 믿어요 노래 이제나마 믿어요 노래 한 곡으로 받는 저작권료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고 유명하고 비싼 곳으로 불리우는 이 롯데타워에 입주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용수 작곡가 역시 어떻습니까? 이런 고등학교의 이야기 때 소개가 되면서도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사실 이 조용수 작곡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된 포착 사진이 있었죠. 제가 뭐 그걸 소개를 또 해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에 임영웅님과 직접 만나서 이제 밥을 사줬다. 그 이야기가 이제 돌면서 제 2집 앨범에 대한 어떤 예고가 아니냐.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의견은 찬반 여론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용수 작곡가가 정말 임영웅님에게 2집 앨범 수록곡을 주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아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서 식사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주고받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2집 앨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집 앨범보다 더 다양한 장르를 담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언론가들과 많은 전문가들도요. 2집 앨범에 공개되는 장르들은 1집 앨범을 또 한 번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임영웅님과 함께 하려는 작곡가들의 이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임영웅님이 최근에 공개했던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폴라로이드 녹음 현장이었죠. 거기에서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곡 역시 자신만의 자작곡을 뭔가 스포 아닌 스포를 하면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100%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소시가 이 단연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걸 잘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만남이기는 사실상 힘이 든다. 물론 이게 뭐 임영웅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한 사진도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임영웅님의 곡 작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한 부분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가정을 해보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에게 2집 앨범에 곡을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임영웅님이 직접 만든 자작곡일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조용수 작곡가의 노래가 만약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덕분에 이 롯데타워에 지금 진입을 하냐 못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나아가서는 이 엄청난 대상들을 작년에 수상받았단 말이에요. 2015년부터 22년 사이에 조용수 작곡가가 활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만큼 막강한 결과를 낸 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조용수 작곡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임영웅님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뭉쳐서 엄청난 노래를 발매한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엄청난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임영웅님의 감성 짙은 목소리와 이 느낌을 잘 살리는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조용수 작곡가가 곡을 줬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한 6대4 정도로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르는 제가 예측한 6월, 7월 사이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따뜻한 날씨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발라드 곡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조용수 작곡가가 댄스곡을 줄 수도 있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 또는 제 예측도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번 타이틀곡은 왠지 발라드 곡이 아닐 것 같다. 왠지 이번 타이틀곡은 조금 비트감 있는 폴라로이드와 같은 형태의 좀 더 리듬감 있으면서 약간의 안무 댄스를 곁들일 수 있는 곡이 자작곡으로서 타이틀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조용수 작곡가 역시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이 경문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창생들의 위상 중에서도 조용수 작곡가가 유독 크게 빛나는 이유는 최근 임영웅님의 노래로 정말 초대박이 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박이 난 사람은요, 기존에도 유명했던 이 조용수 작곡가만이 아니라 바로 임영웅님의 곁을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신정훈 대표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증이 여기 있어요. K-팝 시장 쩐의 전쟁, 중소돌 기적 가능할까? 중소돌이라는 건요, 이 대기업 규모의 아이돌이 아니라 중소기업 수준의 아이돌,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을 말을 해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 2,500억. 바로 카카오에서 이
이 SM 엔터테인먼트 34.97%를 지분으로 사들이는데 들인 금액이 1조 2,5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는 K-팝 시장 자체가 쩐의 전쟁터, 그러니까 이 자금력으로 승부하는 이런 전쟁터가 되면서 과거 BTS와 같은 중소돌의 기적이 탄생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손이 쓰이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이 방시혁 씨가 만들어냈을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들이 손을 쓰는 만큼 그런 기적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K-팝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자, 결국에는 큰 자본과 규모로서 K-팝을 띄워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소수기업의 자본이 쏠리는 이 움직임 자체가 K-팝 시장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순서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중음악 평론가는 기획사의 레이블화는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흔한 일이다. 음악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하의 여러 레이블을 거느린 대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음반사와 같이 쉽게 말해서 그냥 가수만 키워내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음반사, 또 유통업, 뭐 각종 통합적인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수가 작은 기획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음반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대기업이 뒤에서 최대 주주자이고 그러한 속에서 탄생한 소속사의 소속 가수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작은 규모의 기획사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K-팝 시장을 독점하여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는 오히려 그것은 기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뮤직 그룹 산하의 레이블이 모두 비슷한 음악을 하지도 않거니와 더 큰 자본력과 큰 규모의 음악성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뭐 사실 이 방시혁 대표가 그만큼 대표적인 작은 규모의 기획사에서 초대박이 난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보통 3년조차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중소기획사의 속사정. 그러니까 저 방시혁 대표가 과거 방탄소년단이 빵 뜨기 이전에 작은 규모의 소속사일 때와 같은 크기가 중소기획사인 거죠. 그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물고기 뮤직은 대형 기획사일까요? 아닙니다. 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이곳은 중소기업 수준의 작은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기획사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3년조차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규모가 작은 기획사는 이 아이돌 그룹을 빵 띄운다라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반 제작만이 아니라 마케팅,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 등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지만 성공할 확률이 너무 적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 작은 규모의 기획사들은 어려워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플랫폼은 한정적이고 컨텐츠는 넘쳐난다. 쉽게 말해서 뭐 OTT, 유튜브, 그리고 음원 사이트 이러한 곳은 한정적인데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노래들이 발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자본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작은 규모의 소속사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2, 3년의 시간조차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음악컨텐츠협회에서조차 서클 차트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위에서 10위를 차지한 가수가 BTS, 블랙핑크 등 모두 대형 기획사 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범위를 20위권까지 넓혀봐도 이 중에서 중소기획사의 소속으로 대박이 난 케이스가 임영웅님의 물고기 뮤직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판을 치고 자본력으로 지금
이 시장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이 위상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임영웅님이 신정은 대표님을 떠나서 정말 큰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임영웅님이 그런 실리적인 판단을 모를까요? 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신정은 대표님의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연예계는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대기업 소속사에 속해 할지라도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라는 게 연예계의 지론입니다. 지론. 같은 그룹의 멤버들조차 잘 못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소속사의 대표가 가수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이 대표적 사례가 최근 공개가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뭐 이승기 가수 같은 경우는 소속사의 대표가 아예 그냥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예 돈을 그냥 빼돌려 버렸죠. 자, 이러니 사실상 가수와 소속사가 신뢰적인 관계를 쌓는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은 대표님이야말로 임영웅님에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초창기 때 꼬집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임영웅님의 인기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해주거나 또는 뭔가 진취적으로 빅 이벤트를 준비하기에는 그 규모 면에서 버거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잘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 CJ ENM이 붙죠. CJ ENM 산하의 티빙이 또 함께 콜라보를 하죠. 각종 공중파와 종편방송사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찾죠. 또 임영웅님의 굿즈를 제작할 때는 연예아이들 못지않은 대형 업체에서 의뢰를 맡아 제작이 되고 있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신정은 대표님과 물고기 뮤직이 협업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영웅님을 잘 보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소기업 규모의 기획사가 다 엎어지는 가운데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은 그 어려운 규모의 크기에서도 협업을 통하여 대기업들과 쟁쟁한 경쟁을 해나가고 있고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잘 보조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한 신뢰자인 신정은 대표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좀 전무후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조금 늦은 시각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미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